오전 11시에 은행 안은 언제나 그랬듯 사람들로 가득했다. 냉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실내에는 대기번호를 손에 쥔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창구 앞에는 번호 호출을 기다리는 지루한 침묵이 흘렀다. 벽에 걸린 전광판은 현재 대기 인원 14명이라는 숫자를 붉게 표시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시계를 내려다봤다. 11시 7분. 점심 약속이 12시였다.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거래처 팀장과의 자리였다. 절대 늦을 수 없었다. 아이씨,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대기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37번. 전광판은 이제 막 22번을 호출하고 있었다. 아직 15명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메일 2개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고 유튜브 쇼츠를 3개쯤 넘겼을 즈음이었다. 23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울렸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23번 고객님, 다시 방송이 나왔다. 그제야 창구 쪽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단색 남방에 낡은 면바지, 발에는 찍찍이가 달린 샌들을 신고 있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이 무척 느렸다. 노인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만 거의 10초가 걸렸다. 민주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러다 창구에서 또 얼마나 걸리려고. 노인의 이름은 오병철이었다. 올해로 72살. 그는 4번 창구 앞에 천천히 앉았다.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예, 정기예금 만기 처리하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오병철은 낡은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종이를 펼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뒤편 대기석에서 민주는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아직 24번이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툭툭툭 참을 수 없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창구에서는 노인이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게 이자가 왜 이렇게 됐지? 작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잠깐만요 고객님. 제가 내역 조회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게 해줘요. 급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다는 말이 민준의 귀에 꽂혔다. 급하지 않다고? 나는 급한데. 그는 시계를 다시 봤다. 11시 19분. 창구에서 노인은 여전히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11시 25분이 되었을 때 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전광판은 아직 26번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이 처리된 번호가 겨우 3개였다. 4번 창구는 노인이 앉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음 번호를 부르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창구 방향으로 걷다가 중간쯤에서 멈췄다. 직접 창구로 가서 항의하기엔 선이 있었다. 대신 그는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그러나 마치 옆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툭 던졌다. 아, 진짜. 한 명이 저렇게 오래 걸리면 뒤에 사람들은 어떡하냐. 주변 몇 명이 힐끗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개의치 않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창구 직원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노인은 들었다. 오병철은 창구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 뒤를 돌아봤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민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짧게 코웃음을 쳤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직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해줘요. 내가 뭔가 놓친 것 같아서. 11시 32분. 민주는 더 이상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그저 4번 창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노인의 뒤통수를 바라봤다. 거래처 팀장에게는 이미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게 더 그를 약오르게 했다. 저 양반 때문에?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조용히 혀를 찼다. 민준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민준은 그게 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준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이었다. 저기요. 민준은 4번 창구 쪽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창구가 여러 개 있으면 빨리 되는 다른 직원한테 저분 좀 안내해드릴 수 있나요? 뒤에 대기가 너무 밀려서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업무 처리 중이라서. 지금 몇 분째예요? 나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보냈다. 오병철은 여전히 창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몸을 돌리지 않았다. 민준은 그게 더 불쾌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간단한 것만 먼저 처리하시고 복잡한 건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창고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병철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다. 눈은 작고 조용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고 당황한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민준을 바라봤다. 급하신가요? 낮고 잔잔한 목소리였다. 네, 급합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래요. 노인은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직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계속해요. 직원의 이름표에는 김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입행 3년 차인 수연은 그날 아침 지점장에게 특별 지시를 받았었다. 오전 중으로 오병철 고객님이 방문하실 예정이니 불편함 없이 모시라고, 그것도 평소와 달리 직접 찾아와서 말했다. 지점장이 직접. 수연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오병철이라는 이름 석자를 고객 시스템에서 검색하면 화면 맨 위에 붉은 글씨로 표시가 하나 떠오른다. VIP 골드 특별관리 고객. 그 아래 펼쳐지는 계좌 현황은 수연이 은행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들이었다. 정기예금만 5개, 총 잔액은 3자리를 넘겼다. 하지만 수연은 그 사실을 창구 너머로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었다. 고객 정보는 보호받아야 했고 오병철 본인도 그런 걸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늘 그렇게 왔다. 낡은 손가방에 종이 한 장 들고 번호표 뽑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리면 천천히 걸어와서 직원과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단 한 번도 내가 누군지 알아? 를 말한 적이 없는 사람. 수연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손 위에 마우스를 꼭 쥐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넘기고 싶었다. 11시 41분 오병철의 업무가 마무리될 즈음이었다. 지점장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다.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름은 박성태 지점장이었다. 그는 곧장 4번 창구 방향으로 걸어왔다. 오 선생님, 오셨어요? 박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히 들렸다. 창구 앞에서 가방을 챙기던 오병철이 고개를 들었다. 아, 지점장. 제가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으로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이번 신탁 상품 관련해서 본사에서 자료가 왔는데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오병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두 사람이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대기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민주는 자리에 앉은 채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다. 지점장이 직접 나왔다? 그것도 전우인을 맞이하러. 신탁 상품? 민주는 회사 재무팀 일을 잠깐 도운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 신탁 상품은 일반 예금이 아니었다. 최소 가입 금액이 수억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였다. 그것도 본사에서 자료가 왔다고 했다.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뇌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37번. 드디어 민준의 번호가 불렸다. 그는 4번 창구로 걸어갔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랐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민준은 통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체 좀 하려고요. 네, 잠깐만요. 수연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났다. 민준은 창구 너머 지점장실 문을 힐끗 바라봤다. 닫혀 있었다. 고객님, 수연이 처리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까 방문하신 어르신분이요. 민준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그분, 저희 지점에서 20년 넘게 거래하신 분이세요. 수연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를 더 이야기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20년. 민주는 영수증을 받아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로비 소파에 오병철이 앉아 있었다. 지점장실 미팅이 끝난 모양이었다. 노인은 혼자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어르신이었다. 낡은 샌들, 단색 남방, 굽은 허리. 민주는 그를 지나치려다 발이 멈췄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아까 했던 말들이 뒤늦게 귀 안쪽에서 울렸다. 혹시 간단한 것만 먼저 처리하시고 복잡한 건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사과를 하자니 창피했고 그냥 지나치자니 발이 붙었다. 그때 오병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표정도 비웃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남겼다. 급하게 살지 말아요. 젊은 사람. 분노도 없고 설교도 없었다. 그냥 그뿐이었다. 오병철은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뜨거운 햇볕 속으로 천천히.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영수증이 구겨지도록. 그날 오후 민주는 거래처 팀장과 점심을 먹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시끄럽고 좋았다. 대화는 무난하게 흘렀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파스타를 포크로 돌리면서도 자꾸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낡은 샌들, 느린 걸음, 그리고 그 목소리. 급하게 살지 말아요. 그게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진심으로 한 말인지 민주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 노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지점장이 나와 모셔도 뒤에서 핀자를 들어도 조용히 앉아 번호를 기다리고 천천히 걸어가 업무를 보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 진짜 무게를 가진 사람은 그걸 굳이 내보이지 않는다는 걸 민주는 32살이 되어서야 은행 로비에서 처음 배웠다.